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에는 거리 여기저기 연말 분위기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의 모임으로 북적대고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다른 공휴일보다 특별한 날로 여기며 보내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인 크라이스트와 예배의식인 마스의 합성어로 약 4세기경, 당시에는 크리스마스의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월 6일, 3월 21일, 12월 25일 가운데 하루를 선정했는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자리 잡은 것은 AD 354년 이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저녁에 탄생했기에 12월 24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를 기념하며 24일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크리스마스 최고의 장식품인 트리인데, 보통은 상록수인 전나무가 쓰이고 별, 양말, 종, 지팡이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한 반짝이 등이 전멸하기도 합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고대 로마의 축제에 사용하던 월계수 가지 장식이란 설, 고대 이집트의 동지제 축제에서 사용하던 나무 장식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달빛이 비치는 전나무를 보고 생각해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고대 유럽의 동짓날 축제에서 커다란 돌 주위를 돌며 노래를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여러 시대를 거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교회 음악의 범주를 벗어나 독자적인 크리스마스 캐롤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8월에 개봉되었던 한국 코미디 영화 달짝지근 해입니다. 탁월한 미각은 100%인데 현실 감각은 0%인 과자밖에 모르는 제과연구원 차치오 앞에 직진밖에 모르는 세상 긍정 마인드의 이일영이 나타나고, 치오는 인생의 새로운 맛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염치 없고 철가지 없는 형 차석호와 자아도취 제과회사 사장아들 병훈, 그리고 예측 불가한 과모릴러 은수까지 제대로 엮이게 된 치오는 매일 쳇바퀴 같은 삶을 살던 인생이 버라이어티한 변화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박지윤이 부르는 하늘색 꿈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알람 시계가 놓여 있고 아침 6시가 되자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차치오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6시 기상 후 출근을 준비하고 8시 정각에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모닝 세트를 수십 개 구입하고는 9시에 출근, 하루 종일 회사 업무를 보고 5시 퇴근 시간 정시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조금 모자란 듯 순수한 치오는 회사에서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제품개발팀 주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오의 초등학교 동창인 방송국 PD 인국이 찾아와 과자의 유해성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순진한 치오는 인국이 건네준 대본을 읽었고 그대로 방송되고 맙니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차치오 이름표는 그대로 노출되어서 회사는 난리가 나는데 징계를 내리자는 의견 속에 사장의 아들 병우는 치오가 회사의 핵심 연구원이라며 건강 검진 결과도 안 좋은 치오를 다음 상품 개발 전까지 일단 휴가 처리하겠다며 보고해 줍니다. 한편 대출업체 창구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받는 이일령은 현재 무직이고 딸이 대학에 다닌다며 지금은 갚기 힘들다고 사정을 하다가 그 대출 창구에 붙어있는 주부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는 바로 취업을 해버립니다. 그 시각 감옥에서 출소한 치오의 형 차석호는 파출소의 지명 수배범 전단에 아직도 자신의 사진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자기 자신을 왜 지우지 않냐며 항의를 하자 경찰은 사인펜으로 대충 찍찍 그어서 지워집니다. 치오의 집으로 돌아온 석호는 혹시 누가 죽을래? 라고 말하면 안 그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라며 동생 치오에게 돈을 받아내고는 도박친구 은숙을 만나 목욕탕을 개조한 도박장으로 돌아가 노름을 시작합니다. 가수 이승환이 부릅니다. 텅 빈 마음. 미련 없이 그대를 떠나보낸 내 마음 속에 오늘은 왜 이리 허전할까요? 알 수 없어요. 아침에 문득 눈 뜨고 바라보니 눈부신 햇살 내 곁에 잠든 건 지나간 추억 너무 허탈해. 그대 그 미소 그때 그 마음 되살아나서 날 부르네. 두근거리는 내 작은 마음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만
지나간 추억 너무 허탈해. 그대 그 미소 그때 그 마음 되살아나서 날 부르네. 난 너를 느끼네. 내 텅 빈 마음속 그대 그 미소 그때 그 마음 되살아나서 날 부르네. 난 너를 느끼네. 내 텅 빈 마음속 일영은 대출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하지만 상대는 화를 내며 욕을 해대고 일영은 긍정 마인드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화 상대인 남자를 마침 가게에서 과자를 한아름 사서 나오던 치호가 욕을 듣고 쳐다보자 째려보지 말라며 죽고 싶냐고 윽박지르고 치호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 후 이번엔 치호의 형 석호에게 일령이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보증인 치호의 연봉을 들먹이며 동생이 대출금을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빚을 갚기 위해 치호가 대출업체로 찾아가 기다리는 시간,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여 욕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자 치호는 어린아이에게 귀를 막으라고 합니다. 치호가 놀란 아이에게 눈알 삼키기를 코미디로 보여주며 안심시키던 사이 일령은 소리를 지르는 남자에게 공공장소라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자 남자는 창피했는지 나가버립니다. 치호의 차례가 돌아오자 처음으로 만나 상담을 시작하는데 일령은 형의 대출도 갚아주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면서 치호에게 눈알 삼키기 코미디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자 치호는 싫다고 하며 유료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500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사무실을 나가던 치호를 따라가 500원을 전해주려던 일령은 그만 계단에서 팔을 헛디뎌 넘어져 기절을 하고 치호는 일령을 얻고 병원으로 뛰다가 본인마저 함께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간 일령과 치호는 치료를 받지만 돈이 없는 일령의 병원비도 내주었던 치호에게 일령이 다음에 병원비를 주겠다며 밥을 사겠으니 병원비와 함께 밥값까지 다음에 갚겠다고 하며 식당으로 향합니다. 김밥집에 온 일령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처럼 김밥도 드라이브스루로 파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일령에게 치호는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묻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커플도 귀를 쫑긋 세우며 엿듣는데 치호는 김밥 천국이라고 아재 개그를 날립니다. 가수 백미현이 부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너무 어렸던 거야.
그런 만남인 줄 알았지. 미안해 하면서 돌아서리 그 카페를 다시 찾았을 때 이별의 향기만 찻잔 속에 남았네.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날 위해 멈춰줄 순 없지만 서글픈 마음으로 그대를 남겨둔 그 시간 그 자리에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언제까지 너에게 머물러 쓸쓸한 그 자리에 그댈 남겨두진 않을 거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시간이 날 위해 멈춰줄 순 없지만 서글픈 마음으로 그대를 남겨둔 그 시간 그 자리에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언제까지 너에게 머물러 쓸쓸한 그 자리에 그댈 남겨두진 않을 거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쓸쓸한 그 자리에 그댈 남겨두진 않을 거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치호는 과자를 많이 먹은 탓에 건강이 안 좋아져 의사로부터 밥을 잘 먹으라는 진단을 받는데 치호가 김밥 천국 앞을 지나다가 일령에게 전화를 하는데 병원비와 밥값을 핑계로 만나자고 하자 회사 앞에서 퇴근을 기다리던 치호에게 집에 가면 어제 장을 받은 식재료가 있으니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은 치호는 너무 만족해하고 함께 드라마, 영화도 봅니다. 일영은 치호에게 자기는 혼밥이 너무 싫다며 앞으로 같이 저녁을 먹는 카풀이 아닌 밥풀을 하자고 제안하자 치호는 일영에게 대신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일영이 집을 나온 치호는 공짜 밥 먹는 거 아니라며 5,000원을 주자 일영은 다 받기는 그렇고 500원을 깎아주겠다며 가지러 올라가자 치호는 또 500원을 돌려주다 넘어져 다친다며 그냥 가겠다고 신이 나서 뛰어갑니다. 사격 선수인 일영의 딸 진주가 집으로 돌아와 집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느낌이 이상해 오늘 집에 남자 데려왔냐며 친아빠 이육구에게 그렇게 당하고 또 만나냐고 따집니다. 일영은 친구라며 내 집에 친구도 못 데려오냐고 말하는데 순간 내 집이 아닌 우리 집이라고 정정하지만 딸 진주는 화가 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날 이후 치호와 일영은
밥풀 데이트로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 영상통화도 나눕니다. 치호는 회사 동료 동우에게 여자들은 뭘 좋아하냐고 묻자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치호는 일영을 만날 때마다 아재 개그를 날리며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바닷가에 여행을 가 팔짱도 끼고 회도 같이 먹으며 자동차 야외 극장에서 키스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형 석호에게 일영을 만난다는 것을 들키게 되고 치호의 돈을 노리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다고 생각해 일영을 만나 치호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석호가 나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협박을 하자 일영이 딱 봐도 백수인 것 같다고 맞장 붙이고 미혼모 운운하며 석호는 일영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남성 듀오 가수 도시 아이들이 부릅니다. 달빛 창가에서. 한 송이 장미를 종이에 함께 싸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때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오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내서 줄라기는 행복의 한 꿈을 꾸어라. 오오오 내 사랑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달빛 내서 줄라기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라. 한 송이 장미를 종이에 함께 싸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때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오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내서 줄라기는 행복의 한 꿈을 꾸어라. 오오오 내 사랑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별빛 내서 줄라기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라. 오오오 내 사랑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별빛 내서 줄라기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라. 형 석호 때문에 불안해 일영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치호는 젊은 연인인 임시완과 고화성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임시완이 뭘 째려보냐고 죽고 싶어라고 하자 미안합니다.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일영이 집으로 와 만나는데 미혼모는 만만해 보이냐고 일영이 묻자 세상의 편견은 삐뚤어진 눈에만 보이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지 말라고 치호가 격려해 줍니다. 그때 몸이 안 좋은 치호에게 일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고
치호가 사직서를 내자 사장 아들 병우는 치호에게 여자가 생겨 그만두라고 배우 조종을 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연인 일령을 꼬셔버리겠다고 합니다. 한편 치호가 일을 그만두면 돈을 얻어쓰지 못하게 될 것에 형 석호는 노름판의 은숙에게 동생 치호를 꼬시라고 합니다. 얼마 후 일령의 딸 진주의 친아빠 이육구까지 연락을 해오는데 치호가 자신의 녹색 프라이드에 일령을 태우고 이동하자 사장 아들 병훈이 일령을 꼬시려고 아우디를 타고 따라붙고 그 사이에 석호의 의뢰로 은숙이 미니 쿠퍼를 타고 끼어듭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처럼 4년마다 나타난 뱀을 잡으러 다니는 딸의 아빠 이육구는 일령이 탄 차를 쫓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차에 있던 뱀이 풀려나 그 뱀에 물려 이육구는 죽게 됩니다. 일령을 꼬시려는 목적으로 사장 아들 병훈이 우연을 가장해 같이 식사하자며 합석하게 되는데 치호를 따라붙던 은숙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은숙은 일령과 예전에 호프집에서 함께 알바를 했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장 아들 병훈이 은숙을 보고 첫눈에 반해 같이 식사도 하고 호프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는데 치호와 일령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병훈과 은숙은 서로에게 이끌려서 키스를 퍼붓는데 난 도박하는 여자라고 하지만 상관없다는 병훈에게 앞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가수 왁스가 부릅니다. 김범수의 노래 끝사랑.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 힘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 사랑해 떠난다는 말 과분하다는 말 고숨치던 나였
있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그대 나를 잊고 살아도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나는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대가 아니면 집 앞까지 바래다 준 치호에게 일영은 오늘은 딸이 합숙훈련을 갔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자 심장이 너무 뛴 치호는 약국 약사에게 가서 심장이 너무 뛴다며 약을 사려다 약사가 심장은 그냥 뛸 때도 있고 막 뛸 때도 있다고 하자 약국을 나와 일영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려는데 예전에 즐겨 시켜 먹던 웰빙 통닭 사장을 만나 태워주고 양주를 한 병 받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치호는 지갑에 모아둔 웰빙 통닭 쿠폰 10장을 전하고 사장은 감동하면서 다음에 치킨 한 번 사주겠다고 합니다. 일영을 집 앞에서 다시 만난 순간 딸 진주 아빠의 사망 소식 전화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얼마 후 딸 진주, 일영과 치호가 같이 만난 식당에 형 석호가 쳐들어오고 치호의 뺨을 때리며 만나지 말라고 하자 일영도 석호의 뺨을 때리고 석호가 다시 일영의 뺨을 때리자 딸 진주가 주먹으로 석호를 때리고 식당은 온통 아수라장이 됩니다. 며칠 후 결국 일영을 찾아간 치호에게 우리 이제 그만 보자며 이별을 선언합니다. 치호는 가슴이 아프고 죽을 것 같다며 약국을 찾아가고 일영도 은숙을 만나 힘들어하는데 서로 다시 집 앞에서 만난 일영과 치호는 이젠 친구가 아니라 애인을 하자며 서로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온 치호에게 형 석호는 또다시 일영이 돈을 노리고 너에게 붙은 거라고 말하자 치호는 돈을 노리고 붙은 건 석호 형의 친엄마이냐고 대드는데 사실 치호의 친엄마는 엄마가 다른 어린 형 석호를 거둬들였으나 석호의 친엄마는 돈만 받아가고 석호를 버리고 돌보지 않자 치호와 엄마가 석호를 찾으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호 엄마는 사망하고 치호도 그때 머리를 다쳐서 조금 모자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형 석호가 일영을 만난다며 갔다가 혼자 집에 들어온 딸 진주가 놀라 소리를 치고 마침 집 앞에 와 있던 치호와 일영이 뛰어 들어가 보니 석호가 사격선수 진주에게 맞고 총으로 위협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놀란 치호는 형 석호를 때리며 왜 이러냐고 울부짖고 일영도 모두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그렇게 치호와 일영은 또 헤어지게 됩니다. 난생 처음 여자와 만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치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술도 마셔보고 혼자서 조깅을 하며 잊어보려 하지만 결국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일영도 혼자서 저녁밥을 먹으며 외로움에 슬퍼합니다. 가수 최용준이 부릅니다. 아마도 그건.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은 아까운 너와 나의 시간들 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은 아까운 너와 나의 시간들 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퇴직금으로 대출금도 다 갚고 형 석호도 이제 도박을 끊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장 아들 병훈으로부터 일령이 이민 간다는 소식을 듣는데 치호를 적극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송에 출연 중이던 치호는 과자가 몸에 해로운지에 대한 토론에서 방송으로 일령에게 사랑한다고 공개 고백을 하며 방송 사고를 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치호를 보다 못한 형 석호는 일령의 딸 진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엄마 일령을 만나 얘기만 하려고 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치호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딸 진주는 치호의 방송을 보지 못한 엄마에게 동영상을 틀어주며 가보라고 하자 일령은 치호의 진심을 알고 이제는 새로 장만한 차를 몰고 혼자 운전을 해 골목을 달려 치호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고의로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 사기를 치려던 욕을 엄청 하던 남자가 일령의 차로 뛰어들지만 가까스로 피하고 마침 일령을 만나러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치호의 차와 부딪힙니다. 치호는 일령을 반갑게 만나 차에서 내리지만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을 치고 치호가 뛰어서 쫓아가니 결국 일령도 차를 세우고 내려서는
드라마처럼 일부러 그랬다며 일령은 치호에게 달려와 뜨겁게 포옹을 합니다. 얼마 후 일령도 회사를 그만두고 강변의 공원 같은 한적한 곳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드라이브 스루 김밥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함께 시작하고 형 석호도 일령을 재수씨라고 부르며 함께 일하면서 딸 진주가 김밥을 먹는 장면과 일령 치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의 차치호는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극내향적 성격에 자신이 정한 계획 안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살아가는 캐릭터로 계획이 없던 이일령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치호가 지닌 진지함 속에 주연 배우 유해진의 특유의 코미디 감각이 코믹 로맨스의 재미를 한층 더해 달짝지근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대역인 배우 김희선은 극외향의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무한 긍정의 톡 쏘는 성격의 이일령으로 관객들에게 밝아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또 철도 염치도 대책도 없는 치호의 형 차석호는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 차인표가 동생 치호를 힘들게 하면서도 아끼는 마음만큼은 큰 모습을 보여주며 형제간의 티키타카로 재미를 더해줍니다. 치호가 근무하는 사장 아들이자 자칭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병훈역의 배우 진성규는 코믹함뿐만 아니라 퇴사를 고심하는 치호에게 다정다감한 동료애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통통 튀는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 한선화는 무엇이든 과몰입하는 예측 불가한 성격의 은숙 역으로 신선하고도 웃음을 자아내는 솔직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예측 불가의 카메오들의 찬조 출연까지 다양한 연기파 배우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코미디 멜로 영화 달짝지근해 였는데요. 영화는 치호가 일용을 만난 후 변하는 모습의 이야기로 배우 유해진이 성인판 소나기라 했을 만큼 사랑을 처음 해보는 모태솔로 차치호와 항상 당차게 연애에 도전하는 미혼모 이일령의 관계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후미등을 깜빡거리는 장면, 차를 같이 타는 카풀이 아닌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바풀을 하는 장면 등 모든 것이 설레고 처음인 치호가 삶의 행복을 짜릿하게 느끼는 장면에서 왠지 모를 간질간질한 사랑의 감정이 전해지는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랑을 처음 시작해보거나 사랑에 상처받았지만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애틋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면 달짝지근의 영화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자우림 김윤아가 부르는 길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어제와 또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가르쳐줘 내 가려진 두려움. 이 길이 끝나면 다른 길이 있는지. 두 발에 뒤엉킨 이 매듭 끝을 풀기에 내 무뎌진 손이 더 아프게 조여와.